안녕, 윤일레예요. 오늘은 제가 강아지 중성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많이들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북유럽은 중성화가 불법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핀란드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구글링도 좀 하고 또 인스타에서 다른 나라 북유럽 국가 사람들한테 DM으로 이제 물어도 보고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북유럽 국가 중에는 일단 핀란드가 있고 그리고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중성화할 수 있어요. 대신 노르웨이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뭔가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강아지를 아무 이유 없이 중성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따로 이제 인스타에서 그런 노르웨이에 사시는 견주분한테 이렇게 DM으로 물어봤어요. 노르웨이인한테. 근데 물어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원하면은 중성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되게 해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동학적 문제가 있거나 등등 이제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만 좀 그런 조항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중성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만 그렇고 다른 북유럽 국가 핀란드를 포함해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중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튼 저는 지금 이제 알다시피 이제 올 2022년 올해 6월 달로 이제 거의 3살이 다 되어가는 셔틀랜드 십도 셀티라고 하는 레또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 남자 강아지 수컷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레또를 데려가기 전부터 중성화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다들 이제 중성화를 하잖아요. 막 질병 예방 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냥 일반적인 질병 예방 차원으로는 수술을 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멀쩡한 몸을 마취시켜서 장기를 꺼내는 이제 물론 당연히 수컷 수술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이제 위험성이 있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컷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행동학적인 이유 아니면은 굳이 중성화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뚜가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호르몬이 성장하고 하면서 이제 애가 점점 슬슬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물론 수컷이니까 다리 들고 마킹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저도 처음에 레뚜가 다리 슬슬 이제 여자 강아지처럼 싸다가 다리 들고 처음으로 소변 볼 때 정말 기뻤거든요. 마치 이제 어린애가 처음 이제 걸음마를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런 걸 보는 느낌처럼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강아지 저도 이제 레뚜가 드디어 크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점점 1살이 다 되어갈 쯤에는 다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앉은 자리가 있거나 뭐 입던 바지 등등 그 부위 있잖아요. 제 소중한 부위가 닿았던 부분이나 그런 데 엄청 집착해서 핥기 막 시작하고 또 제 다리에 엄청 마운팅을 하는데 제 다리에만 하고 제 남자친구 다리엔 절대 안 하고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한테는 절대 안 하는데 꼭 제 다리에만 엄청나게 마운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제가 못하게를 하죠. 교육도 하고 트레이닝도 받고 이게 되게 일시적이에요. 그냥 그 순간만 애가 멈추고 하지 이게 다시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계속 반복되고 잠깐은 멈추겠지만 그 욕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산책을 할 때도 코를 그냥 바닥에 대고 슝슝슝슝 킁킁킁킁 이러고만 다니고 앞을 안 보고 그냥 바닥에 냄새만 腾腾腾 맡고 다니고 또 누가 이렇게 소변이나 마킹을 해두면은 이게 암컷 강아지 소변에 되게 호르몬이 막 섞여 있고 되게 좋다고 해요. 수컷 강아지들이. 그래서 그걸 막 핥아요. 막 어디 전봇대에 살짝 묻어 있거나 아니면 잔디에 묻어 있거나 막 그걸 핥아대고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산책 나갈 때마다 매번 계속 핥아대고 멈추고 핥아대고 매고 맞고 제가 진짜 난리가 아니고요. 또 원래 다른 수컷 강아지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르몬이 발달하면서 다른 수컷 강아지를 이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지 아예 더 좀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냄새만 맡고 멀리서만 있어도 되게 경계하고 경쟁자로 인식을 하나 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중성화 안 한 수컷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다른 암컷이 생리를 하면 엄청 멀리서 있어도 그 호르몬을 맞고 똑같이 발정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의 365일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애가 식욕도 떨어지는지 원래 먹던 밥도 잘 안 먹고 간식 같은 것도 엄청 가리고 원래 막 햄 같은 것도 그냥 잘 먹었는데 햄도 안 먹고 진짜 엄청 까다로워져서 밥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더 이상 장난감에 관심이 없어지고 막 예전에는 이렇게 산책 다녀오거나 아니면 심심할 때나 아니면 밥 먹고 나서나 이렇게 재미있고 기분 좋으면 장난감 가지고 와서 놀자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좀 뭐 조금만 흥분 상태가 되면 제 다리로만 와가지고 그렇게 마운팅을 하려고 마치 호르몬이 레뚜의 뇌를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안 그런 수컷도 많지만 레뚜 같은 경우는 진짜 폭풍 수컷이고 완전 번식 욕구가 엄청 활발한지 그거를 이제 해소하지를 못하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힘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드디어 결정을 했는데요. 바로 화학적 중성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화학적 중성화가 뭐냐?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핀란드에서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시술인데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거든요.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불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데 마이크로칩 목에 이렇게 목 뒤에 넣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긴 캡슐을 목 뒤 피부에 삽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캡슐에서 나오는 물질이 호르몬 생성을 중단하게 뇌에 명령을 하면 그 뇌에서 이제 호르몬 중단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뚜 같은 경우는 약 6개월 정도 효과가 가는 용량의 캡슐을 삽입을 했고 이 캡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아서 몸에서 녹아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다들 아시는 프랑스의 버박 회사 있잖아요. 이게 알아보니까 유럽 중에서도 이제 오스트리아나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 이렇게 핀란드 등등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 전에 강아지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많이도 하고 그리고 효과는 수술한 거랑 똑같아요. 불임 상태, 호르몬이 이제 중단된 상태. 그래서 효과는 똑같은데 대신에 이거는 일시적이라서 6개월 뒤나 1년 뒤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원래대로. 제 지인 강아지는 먼저 화학적 중성화로 캡슐을 삽입을 했는데 변화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캡슐은 녹아 없어지고 효과는 다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테스트도 없이 바로 만약 수술을 했다면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화학적 중성화 정말 마음에 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게 부작용은 그럼 뭐가 있나요? 하실 텐데요. 이제 뭐 화학적 중성화랑 캡슐 삽입한다고 특별히 더 나쁘거나 한 게 아니고 수술 부작용은 바로 중성화 수술이랑 부작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 중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같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저는 수술은 영구적인 거지만 화학적인 거는 돌이킬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는 이 화학적 중성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격도 핀란드에서 일반적인 수컷 중성화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유로 사이인데 화학적 시술은 10만 원대로 되게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레또는 처음 첫 번째 캡슐 삽입하고 나서는 2, 3주가 지나니까 진짜 고환도 엄청 조그매지고 원래 진짜 한 2만 했거든요, 하나에. 근데 그 삽입하고 나서는 쪼그라들어 진짜 엄청 3분의 1 거의 엄청 조그맣게 작아진 거예요. 이제 고환이 쓸 일이 없으니까 호르몬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엄청 작아지고 행동에도 변화가 생겨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모든 문제 행동들이 다 사라지고 성호르몬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런 행동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그냥 원래대로 활발하고 성격도 그대로고 정말 장난꾸러기 같은데 이제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밥도 잘 먹고 뭐 산책하면서 소변 핥아대는 것도 없고 마운팅도 아예 싹 멈췄어요. 물론 수컷 강아지에 대한 약간 경계 이거는 그대로이긴 한데 좀 나아졌어요, 확실히. 그래서 레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털이 뭐 윤기가 사라진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윤기도 그대로고 살도 안 찌고 모든 게 다 문제 행동만 사라진 상태고 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효과를 받고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캡슐 삽입하고 이제 1살 때 레뚜 처음에 화학적 중성화 시술을 하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다시 슬슬
고환이 좀 더 크기가 다시 커지고 다시 문제 행동이 슬슬 똑같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이제 호르몬이 다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레토도 그렇게 따라 변하는 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드디어 수술을 해야 되나 싶다가도 도저히 저는 결심을 못하고 두 번째로도 이제 화학적 공성화를 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4개월 갔어요. 원래 6개월 이상 가야 되는데 4개월밖에 안 가고 갑자기 또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고환도 다시 점점 커지고 다시 제 다리에 막 달라붙고 막 그리고 이번에는 더 호르몬이 폭풍 분비가 되는지 전에는 안 하던 막 하울링도 엄청 하고요. 밤에 막 새벽에 자는데 갑자기 막 어우 이렇게 이렇게 자꾸 울어대고 우리를 깨우고 또 2시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2시간마다 매번 산책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계속 하울링하고 막 나가고 싶다고 나가서 암컷 소변하고 막 킁킁대고 마킹하고 해야 된다고 이러고 계속 그 하울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호르몬에 또 지배당하는 상태가 된 거죠. 레도가 3살 될 때까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하다가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350유로가 나왔고요. 호흡 마취로 하고 또 절개는 레이저로 절개를 한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녹는 실로 꼬매고 그리고 겉은 인체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진짜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레드도 이제 이런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거에서 벗어났다. 아무튼 수술 첫날은 되게 애가 정신없고 해롱해롱하고 막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애가 점점 이제 밥도 잘 먹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마취가 다 안 깨서 해롱해롱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또 아까 케이지에서 동물병원에서 꺼낼 때 우리한테 안기고 싶어서 일어섰고 안기려고 하고 또 차 타고 오다가 차에서 내릴 때 되니까 또 일어섰고 이렇게 피곤한데도 굳이 그렇게 일어서 있으려고 하네요. 좀 이따 깨면 밥 맛있는 거 먹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중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이렇게 제가 말한 게 도움이 되셨으면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